안녕하십니까, 브루스 리입니다. 오늘은 지적인 대화를 위한 인문학 강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특히 우리에게 있어서 과거와 미래는 없는 것이다. 우리 인간에게는 오직 현재만 존재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머릿속에는 과거라는 역사와 현재와 미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과연 지배 계급과 피지배 계급은 어떻게 생성이 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궁금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역사 발전 5단계의 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보면은 지배 계급과 피지배 계급이 있었지요. 역사 발전 5단계 설에 의할 것 같으면은 원시 사회가 있었고, 고대 사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중세 사회이죠. 중세 다음에 어떤 그 사회가 생성이 됩니까? 근대 사회죠. 중세, 근대, 그 다음에 현대죠. 이것을 다시 세분화시켜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원시 공산 사회 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원시 공산 사회에는 역시 사냥을 해서 같이 협심해서 사냥을 해서 같이 분배하고 나눠 먹고 하는 그런 사회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고대 사회인데, 고대 사회의 특징은 노예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등 관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고대 노예 사회를 거쳐서, 고대 노예 사회 하면은 역시 이집트 시대를 예로 들 수가 있겠죠. 이집트나 아니면은 하여튼 이집트가 있겠죠. 그 다음에 중세 봉건사회가 있습니다. 중세 시대가 있죠. 중세 시대는 4세기경에서부터 약 14세기경까지라고 할 수 있는데, 1000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중세 봉건제 사회, 정확히 얘기하자면 중세 시대는 시대인데, 일반적으로 봉건제 사회라고 합니다. 중세 봉건제 사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중세 봉건제 사회, 봉건 제도가 활성화됐던 사회라고 할 수 있겠죠. 봉건제 사회. 예, 감사합니다. 첫 번째는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그 시원이 됐던 초기의 사회의 단계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원시 사회인데, 원시 공산 사회라고 할 수 있겠죠. Repeat after me. 따라 한번 해보실까요? 원시 공산 사회. 원시 공산 사회. 네, 감사합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두 번째, 첫 번째 단계의 원시 사회가 끝나면서 두 번째 단계의 사회로 넘어가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대 노예 사회라고 했었죠. 고대 노예 사회. 그 다음에 중세 봉건제 사회. 그 다음에는 근대 사회가 도래하게 되죠. 근대 사회는 역시 자본주의의 태동이 있었던 시기입니다. 자본주의의 태동.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근대 자본주의의 시대가 도래를 합니다. 네 번째,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또 역시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현대라고 합니다. 현대.
수정 자본주의 사회라고 할 수 있겠죠. 수정 자본주의 사회. 많은 모순이 공존, 자본주의 때문에 발생하는 많은 모순이 존재하면서 많은 계층 간의 갈등이 상존하는 그런 사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수정 자본주의 사회로 우리가 향해서 좀 더 나은 사회로 나가고 있는 현대 또는 중상주의 사회를 추구하는 사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향점은 중상주의, 수정자본주의, 복지 국가를 향해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세계의 도처에서는 아직 갈등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기득권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갈등이 상존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이 현대사회입니다. 현대사회. 근데 역사발전 5단계설, 원시공산사회, 고대 노예사회, 중세 봉건제사회, 근대 자본주의 사회, 현대사회 이렇게 나눴는데요. 이것은 마르크스의 역사발전 5단계설이라고 합니다. 마르크스의 역사발전 5단계설. 아하, 그러면 역사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역사. 최근에 스테디셀러로 팔리고 있는 지적인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상식에 관한 책이죠. 그 책에 의할 것 같으면은 시간을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시 시간이 축적이 되면은 시간이 축적이 되면은 역사가 형성이 되겠죠. 첫 번째, 시간의 불가역적인 성질, 시간이 하나의 방향으로 전진한다는 관점을 직선적인 시간관, 따라해 보실까요? 직선적인 시간관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또 하나의 다른 관점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원형적인 시간관이라고 합니다. 시간을 어떻게 볼 것이냐, 직선적인 시간관으로 볼 것이냐, 원형적인 시간관으로 볼 것이냐 하는 두 가지의 관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직선적인 시간관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직선적인 시간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직선적 시간관. 그리스도교, 기독교가 이런 직선적인 시간관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서양 문화 종교의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직선적인 시간관입니다. 그리고 원형적인 시간관이라고 하는 것은 동양 문화와 종교의 밑바탕에 깔려 있는 시간관이죠. 불교가 그렇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역사적 원형적 시간관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암묵적으로 같은 패턴으로 시간이 반복되고 있음을 알고 있죠. 아침이 오고 점심이 되고 또 저녁이 되고 다시 또 아침이 오고 반복이 되고 있다 하는 그런 관점이죠. 또 그뿐만이 아니라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뭐 계속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이 되는 것이, 새로운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고 진전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봄이 오고 여름, 가을, 그래서 반복된다는, 순환된다는 그런 관점이죠. 이것이 원형적 시간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제3의 절충적 입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은 순환되는 동시에 두 가지를 절충해서 하나는
직선적인 시간관이었었죠. 직선적. 역사는 진화한다는 그런 관점이죠. 결코 뒤로 돌아갈 수가 없다 하는 그런 관점인데, 첫 번째 것과 두 번째 원형적인 시간관을 절충한 시간관으로서 제3의 입장으로서 절충적 입장은 어떤 것이냐면 시간은 순환하는 동시에 용수철처럼 앞으로 전진한다. 영수철 모양을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은 반복 전진해 나가지만은 결국은 역사라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전진해 가지만은 그러나 순환된다. 순환은 동시에 앞으로 전진한다. 순환하는 동시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순환하는 동시에 역사라는 것은 시간이라는 것은 시간이 확대되면 역사가 되겠죠. 시간이라는 것은 순환하는 동시에 아침, 점심, 저녁, 아침 되면 또 출근해야죠. 학교 가야죠. 점심이 오면 식사를 하죠. 또 그다음에 어떻게들 하십니까? 점심 먹고 저녁에 집에 와서 다시 또 설거지 할 분은 설거지하고 다시 잠자리에 듭니다. 그리고 또 아침이 되면 출근을 하고. 자, 이런 절충적인 입장이 있습니다. 절충적 입장. 시간은 순환하는 동시에 앞으로 전진한다. 이것이 절충적인 입장이죠. 그러니까 직선적 시간관에서는 인류의 역사는 인류의 점진적인 발전과 진보에 대한 낙관적인 진보적인 역사관을 낳았다. 그러니까 직선적인 시간관은 인류의 점진적인 발전과 진보에 대한 낙관적인 진보적 역사관. 직선적 시간관이 진보적 역사관을 낳았다 하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과거를 돌아보고 내 삐삐에서 폴더폰으로 진보를 했고 다시 여기서 스마트폰으로 발전을 했죠. 이렇게 발전해 간다는 것이 서구 사상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순환적인 역사관은 원형적인 시간관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큰 틀에서 반복이 된다는 것이요. 반복을 낳는다. 반복이 된다 하는 그런 관점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복이 되죠. 아침, 저녁, 점심, 아침. 계속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다시 봄. 반복. 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원시 공산사회, 고대 노예사회, 중세 봉건주의 사회, 근대 자본주의 사회, 현대 이렇게 역사 발전 5단계설, 역사는 이렇게 발전을 한다라고 마르크스가 분류를 해놨습니다. 일면 아주 유의미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부라는 것은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역사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부의 개념이다. 부란 어떤 것이냐? asset, 자산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asset의 개념이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서 asset, liability가 아니고 asset을 build up, asset을 형성해야만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그런 개념들이 여기서 또한 나오는 것이죠. 그 부에 있어서의 부라는 것은 보통 생산수단과 생산물을 부의 요소로서는 두 가지로, 부의 요소에는 생산수단과 생산물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생산수단을 소유한 사람은 경제력을 가진 것이고, 다시 말해서 생산수단 을 가진 사람은 경제력을 가진 것이고, 경제력을 가진다는 것은 권력을 가진다는 의미와 다름이 아닙니다. 자, 원시 공산사회 때에 A와 B라는 사람
두 사람이 사냥을 하죠. 사냥을 갔습니다. 사냥을 가서 같이 사슴을 잡아서 같이 나눠 먹는 그런 사회가 있었죠. 원시 공산 사회입니다. 평등한 사회죠.